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비추느냐에 따라 다른 상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특히 타인의 비난이나 손가락질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단단함을 찾고 그 손가락질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역설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의 시선으로 삶의 깊은 이치를 탐구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는 길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도입부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진중하고 사색적인 분위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존재하며 타인의 손가락질 역시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의 지혜는 외부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소리마저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양분으로 삼을 줄 아는 데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아 움츠러들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비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포착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듯이 외부의 비판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강인하게 단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아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손가락질은 우리가 더욱 깊이 성찰하고 우리 안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출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때로는 고통스럽게 다가올지라도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지니기 어렵다는 오래된 격언처럼 우리의 내면적 성숙은 외부의 시련을 통해 깊어지는 법입니다. 마치 단단한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듯이 외부의 도전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왜 타인의 손가락질이 오히려 기쁨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상가와 선각자들은 대중의 이해를 뛰어넘는 시대를 앞선 생각으로 인해 종종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독배를 마셔야 했고,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철회하라는 강요까지 받았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역시 처음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조롱당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단으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역사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새로운 시도나 남다른 생각은 흔히 비웃음이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것, 다수가 인정하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본능은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남다른 길을 걷거나 시대를 앞선 생각을 품고 있다면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손가락질은 여러분이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으며, 때로는 소수의 길이 진리를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진리의 흐름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본성을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삶의 태도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남들과는 다른, 어쩌면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야를 벗어난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리가 때로는 쓰고 불편하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대중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진실은 때로는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고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진리를 찾아 나서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자극적이고 달콤한 거짓에 현혹되곤 합니다. 달콤한 말은 잠시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씁쓸한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세속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와 본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면 대중의 비난은 오히려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 비난의 목소리들은 여러분의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길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 손가락질은 어쩌면 여러분의 내면에 잠재된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깊은 강물 아래 흐르는 거대한 물결과 같아서 수면 위 잔잔한 파동만 보는 이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깊이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현상에만 집중할 뿐 그 아래 숨겨진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듯이 자신만의 가치를 명확히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물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다면 외부의 비난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오히려 존경과 이해의 물결이 밀려올 것입니다. 억지로 자신을 알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최상의 덕이듯이 자신을 낮추고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손가락질은 여러분이 더 겸손하게, 더 진실되게, 그리고 더 깊이
자신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는 여러분을 더 큰 진리와 마주하게 할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외부의 비난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듯이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은 자기 성찰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여러분의 인내심과 굳건한 의지를 시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며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손가락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은 우리를 멈춰 서게 하거나 때로는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 자신의 심장이 이끄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손가락질은 어쩌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의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듣게 하는 촉매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자신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강대한 것은 하위에 처하고 유약한 것이 상위에 처한다는 노자의 말처럼 때로는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강하고 굳건한 것을 이기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손가락질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마치 어린 시절의 몸이 유연하고 부드러웠듯이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유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하여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연함은 곧 지혜의 상징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때로 강인함만을 최고로 여기지만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서 나옵니다. 바위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파도에 의해 마모되듯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는 결국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반면 물처럼 유연한 태도는 어떤 장애물도 에둘러가고 어떤 틈새도 파고들어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타인의 비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맞서기만 한다면 끝없는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비난은 더 이상 여러분을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정신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지혜에서 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족함을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즉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고 외부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타인의 손가락질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손가락질은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표지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타인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격하게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평범한 무리에서 벗어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명성과 몸, 어느 것이 더 귀한가? 몸과 재화,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어둠과 이름, 어느 것이 더 큰 병인가?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외부의 명예나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평온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은 뜬구름과 같아서 언제든 사라지거나 변할 수 있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외부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중심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데에서 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여러분의 삶의 굳건한 뿌리가 되어줄 것이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펼쳐 보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용기는 여러분을 진정한 자아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도전과 비난은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뿌리가 깊어지고 거친 파도가 몰아쳐야 바위가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모든 손가락질을 환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빛은 때로 오해받거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러분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인이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는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의 길이며 여러분도 충분히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외부의 비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십시오. 타인의 손가락질에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만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잠재된 위대함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진정한 자아를 완성하고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향한 비난의 시선을 기쁨으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만이 자신의 삶을 주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선각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지혜의 유산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햇살처럼 따뜻하고, 어떤 이들은 폭풍처럼 거칠며, 또 어떤 이들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겉모습과 내면이 극명하게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천사의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는 독사의 냉혹함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본 모습을 알아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철학적인 시선으로 겉은 천사 같지만 속은 독사와 같은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타인을 등급으로 나누고 차별합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엄격한 계급 사회처럼 이들은 사람들을 부와 명예, 그리고 사회적 권력이라는 세속적인 잣대로만 평가하여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거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과도한 아첨과 위선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려 노력합니다. 이들의 입에서는 온갖 칭찬과 찬사가 쏟아져 나오고 마치 그 사람만이 유일한 존재인 양 행동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약하거나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는 차가운 눈길조차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나 가족의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래이며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오직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타인을 인식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깊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더불어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존엄성은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며 오직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하고 부도덕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의 진정한 본성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인성은 그가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만 친절한 그들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갑고 계산적인 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들의 친절은 언제든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위로하는 척하며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따뜻한 위로는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귀한 선물과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위로가 달콤한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너는 그걸 해낼 만큼 충분하지 않아.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이건 너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와 같은 말들이 바로 그들의 교활한 무기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들은 보통 타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마치 당신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는 오랜 관찰과 학습을 통해 얻은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계획적이고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의 대화 후에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거나 평소보다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관계에 빠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그 누구의 부정적인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적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자신을 끈질기게 지키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의 평가보다 소중하며 당신의 능력은 그들의 독설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관계 초반에 지나치게 과도한 애정 공세를 퍼붓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친절과 관심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며 따뜻한 관심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관심이 지나치게 뜨거워 마치 불꽃처럼 솟아오르고 그 열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시작 단계부터 마치 오랜 연인처럼 행동하거나 과도한 칭찬과 아첨,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으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고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려는 계획적이고 교활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칭찬과 관심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내 어색함과 불편함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애정 공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상대를 조종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나면 언제든 차갑고 냉정하게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비하하고 경멸하며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떠나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발전하는 법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이들의 감언이설에 휩쓸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진정한 의도와 내면을 면밀히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이기심을 꿰뚫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진실된 관계는 시간과 진심을 통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의 필수적인 미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인의 존재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이용하려 합니다. 매사에 자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될지를 가장 먼저 계산하고 따져보며 그에 맞춰 교묘하게 행동과 태도를 바꿉니다. 마치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맞춰 보호색을 바꾸듯 그들은 상대방의 권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급변시키는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이기적인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부질없는 시도이며 오히려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는 그저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과 감정을 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코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며 타인의 감정에는 무감각한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내면과 불안정한 자아를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데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비겁하고 비열한 특성을 보입니다. 스스로를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대단하다고 여기고 자신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착각하며 타인의 의견이나 합리적인 이해 제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화 속에서도 상대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우위에 서려 안달합니다. 이들은 타인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고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으며 설령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이들과 마주했을 때는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나 개인적인 약점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도발이나 공격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아예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들의 독설과 비난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왜곡된 평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열한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으며 타인을 기만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하며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현혹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거짓말은 마치 눈덩이와 같아서 한 번 시작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의 굴레에 갇혀 언제 자신의 허상이 폭로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의 태도와 목소리, 그리고 시선에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신의 거짓을 감추려 할수록 더 큰 소리를 내거나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처럼 거짓말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꾸며낸 거짓말이라도 결국에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진실의 저울 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본질과 진정성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탐색하십시오. 진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기 마련이며 거짓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분별력을 믿고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일곱 번째, 그들은 극도로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며 타인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가차없이 이용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필요나 감정,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의 이익만 보장된다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친절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차갑게 외면하고 버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지독하게 돈을 아끼는 사람이 여럿이 모인 사적인 모임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남들보다 비싼 음식을 시키거나 공동의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펑펑 쓰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바로 그들의 이기적인 본 모습과 계산적인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당신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진심을 기대하거나 마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발판으로만 여길 뿐입니다.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그런 사람에게 낭비할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용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8번째, 그들은 타인을 조종하고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상황을 조작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듯이 급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자신의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절실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가장하여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무단으로 침투하고 빠른 시간 안에 신뢰를 쌓아 상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호감형 가면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의 진짜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상대를 확실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당신도 모르는 새에 그들의 교활한 계획에 말려들어 진정한 신뢰를 얻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소중한 마음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할 위험이 있습니다. 섣부른 친근함이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의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살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진정한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은 결코 강압적이지 않으며 시간을 들여 천천히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9번째, 그들은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부족함이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도한 자신감을 표출하며 허세를 부립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아이러니하게도 객관적인 능력보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하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못하는 것이 없는 완벽한 존재인 양 행동합니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며 당연히 자신이 최고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타인을 깔보고 조롱하려 합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도 그것을 그저 농담이라고 얼버무리거나 슬쩍 넘어가려는 뻔뻔한 골까지 봤다면 더 이상 그들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활한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시간과 감정 낭비일 뿐입니다. 그저 그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귀한 에너지와 정신력을
불필요한 싸움에 소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허황된 우월감에 동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10번째,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유일하게 옳다고 굳게 믿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강요하려 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인 근거 없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상대방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계의 파탄이나 불편함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러한 타인의 배려심과 소심함을 악용하여 자신의 뜻과 방법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불안정한 내면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통제 욕구 그리고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그들의 억지와 불합리에 단호히 맞서십시오. 당신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겉은 천사 같지만 속은 독사와 같은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혼란과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들의 행동 뒤에는 복잡한 심리적 요인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불안정한 내면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만약 그들과의 관계가 당신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통찰이 되어 이러한 이중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중한 생각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대처하며 얻은 지혜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